창사 10주년을 맞은 KBC 광주방송이 광주 전남의 10년 후 미래를 준비합니다. 광주 전남은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문화 상품을 또 수출할 수 있는 동북아 교류의 허브로서가 될 수 있다는 관광과 문화는 광주 전남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며 지역 미래전입니다. 선진국은 관광산업 비중이 10.7%에 달하지만 이는 4%에 머물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활성화시킵시다. KBC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연구한 미래리포트 10년 후 광주 전남. 그 첫 번째 보고서가 오늘 밤 10시 55분에 방송됩니다. 10년 후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역사회의 미래 청사진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10년 후를 광특해 있을 거라. 문화의 특구를 만들어서 세계인 내부 사람들이 세계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55분에 방송되는 미래리포트 10년 후 광주 전남.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광주 상무지구는 10년 전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의 관문이면서 중심지입니다. 3만 2천 명의 인구가 유입됐고 하룻밤 유동 인구는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군의 나비 브랜드는 10년 전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98년 시작된 나비축제는 오늘날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현대인들의 감성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될수록 농촌에 대한 그리움이 클 것이란 예측입니다. 10년 전에 광주시는 2011년의 인구가 2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140만 명. 잘못된 예측을 바탕으로 지하철은 건설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사 10주년을 맞은 광주방송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광주 전남의 10년 후를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에 이 지역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 다소 생경해 보이는 이 질문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 1%만이라도 줄여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광주와 전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광주와 전남의 모습을 KBC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전망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후 국내외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 후 가장 큰 변화를 예측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로 마의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를 일으킨 문화적 저력과 IT 대국 그리고 신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이 2만 달러 돌파의 핵심으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10년 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10년 후 아시아 경제 주도권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은 2천억 달러를 돌파해 2015년 세계 교육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교육 공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2%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2차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의 부양 책임이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대책은 출산 장려운동과 함께 광주 전남 미래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3차 산업의 시대로 관광업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네이스비트는 21세기에는 여행과 관광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이나 IT, 지식, 정보, 문화 산업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T 분야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꽃피울 것입니다. IT 강국 한국의 미래를 광주 전남도 FTTH, 즉 광대역 전송망 사업으로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국내 환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년 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2%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3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해 관광업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12%가 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은 현재의 36세에서 2020년에는 40세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낮아지고 노인 관광과 실버 산업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 고령화는 광주 전남의 경우 시한폭탄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 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10년 후 평균보다 2배나 높은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곡성 금천마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금천마을은 지금 74세대에 194명으로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은 67명으로 34.0%. 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의 34%인 67명. 노인 인구 비율의 마지막 단계인 초고령 사회의 기준 20%를 무려 14%포인트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도 이 같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남 지역의 미래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남 삼녀를 두고 있는 김옥자 할머니는 올해 70입니다. 자식들은 객지로 나가고 지금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이든 할아버지는 동네 경로당에 가셨지만 할머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현재는 3대 옷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런 거 내갖고 시쳐갖고 빛날려갖고 매갖고 날아갖고 오만 짓 한다고. 여기 지금 문 열어봤대요? 예. 이렇게 수학에서 가공까지 10달 넘게 일을 해서 3을 팔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씩 받습니다. 수고에 비해 적은 돈이지만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누가 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가서 다 편히 살고 좋게 잘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다 마음대로 지금 해요. 나라에 잘해서 주면 몰라도. 마을 경로당에서는 점심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게 말. 아프셔서? 서럽게. 왜? 힘이 없어서 와. 국가에서 나를 맞아 살려주십시오. 금천마을은 10년 후 마을 사람 대부분이 노인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후에는 전부 노인들만 생길 것 같아요. 광주 전남이 미래에서 받게 될 가장 큰 충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가 되고 2020년에는 인구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전남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여서 어느 지역보다도 노인 재정 부담과 지역 경제 성장 저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은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 뇌질환에서 척추신경치료와 당뇨병,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슐린 생산세포를 만들어내거나 척추 부상으로 마비된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경세포를 길러내는 것이 10년 후에는 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수명 연장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소위 말해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데 생명과학 분야가 10년 내에는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가 아니라 120세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제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적어도 3개 이상의 직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가 첫 번째 직업이었다면 그걸 이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다시 이제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이제는 20년씩 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 70년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하지요. 그렇다면 미래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취재진은 미래예측 리포트를 낸 박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현재 호주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데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 나라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정리해 책으로 냈습니다. 미래 직종이 10년 안에 60%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은 30년 전에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전부 엉터리 교육을 배워가지고 없어지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직종 또 뜨는 직종 여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박영숙 씨는 인기 없는 직업군으로 정치와 검찰, 법조, 경찰, 노조로 들었습니다. 뜨는 직종으로는 서비스 산업과 의료 산업을 비롯한 IT, BT, CT 산업 등입니다. 정치인이 왜 미래에는 인기가 없을까요? 국회의원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개발돼 사실상 정치인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카드가 등장하고 GPS 위성 감찰 등으로 범죄 발생률도 줄어서 경찰 영역도 좁아질 것으로 저자는 내다봤습니다. 10년 후 국민소득은 2만 3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의 주역으로 IT와 신지식 기반 첨단 산업을 들고 있습니다. 방산업을 비롯한 FTTH 산업으로 미래를 준비 중인 광주시의 방향 설정은 미래 환경을 예측할 때 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광섬유를 이용해 100mbps 속도로 쌍방향 데이터를 전송하는 WDM 폰 방식이 광주에서 처음 개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직은 컨텐츠가 넉넉 못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이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실험할 수 있었다며 반응입니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제 ID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거실 마우스로 조정을 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유비쿼터스 메카를 선언한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보통 유비쿼터스는 TV나 오디오 등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 제품에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비쿼터스의 중심에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가전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에 있는 음식물을 확인한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냉장고 내에 있으면 알려준다든지 냉장고 내부의 음식물이 감소됨을 인지해서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거실과 같은 곳의 청소를 로봇 청소를 하거나 실내의 공기 상태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여 공기를 환기시키거나 온도 조절을 하는 모습들이 유비쿼터 시대의 생활가전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민소득 2만 3천 달러 돌파 배경에는 두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2차 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3차 산업의 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년 후 우리나라의 2차 제조업은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의 주도권이 이양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한류와 IT에 힘입은 3차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3차 산업의 도래는 왜 국내 여론 주도층이 광주 전남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서 여행사 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여행사는 다름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결혼과 성장에 발맞춰 서로 여행 교류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연평균 성장률이 3% 내외인데 비해서 중국은 10% 가까운 성장 추세로 거의 날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10년 후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기술 차이가 이미 2년 정도 좁혀지고 있고 여기에 10배 정도 차이난 값싼 노동력이 위협의 요인입니다. 이미 중국으로의 기업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은 광주 전남의 경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방송과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환경을 바탕으로 10년 후 광주 전남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10년 후 광주 전남이 잘 살기 위해 밀고 나갈 핵심 키워드는 관광과 문화, 산업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업들은 서로 간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관광, 문화, 산업의 융합이 중요합니다. 광주 전남은 차별화된 자연환경과 문화적 전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산 위에 기존 산업과 신지식 기반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관광은 21세기 최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자연만 있지만 전남에는 자연과 함께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가치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프로젝트를 비롯한 서남권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농촌 특유의 감성을 이용한 테마형, 네트워크형 관광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주의 중문단지나 경주 보문단지식의 개발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문화 역시 21세기의 굴뚝 없는 산업으로 경쟁력이 높은 미래형 산업입니다. 문화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있는 도시로 광주가 인식되면 인구 유입과 투자 유치는 뒤따를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산업 비중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광주 전남의 키워드 마지막은 산업입니다. 자동차, 가전, 물류, 조선의 기존 산업과 광산업, 생물산업 등의 신지식 기반 산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관광과 문화 그리고 산업은 함께 발전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융합화를 통해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수학체 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을 늘릴수록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지만 관광산업은 처음 시작에 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유발 효과도 탁월합니다. 산업평균 전체로 보면 노동유발 효과가 10억 원 매출당 평균 22명입니다. IT 제품 경우에는 9.5명, 그러나 관광산업은 55명이나 됩니다. 10억 매출을 올리는데 IT 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고용 효과가 5, 6배 정도 큽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수학체 등의 법칙으로 관광산업은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가장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보면은 우선 관광지라고 해놓은 데가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관광지가 되고 또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 자원들, 섬, 해양섬, 갯벌, 물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버려져 있었지만 잘 개발을 하면은 저는 관광의 보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좀 더 자기들의 세력을 문화가 10년 후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광주 전남에 흩어져 있는 전통 문화와 유산들 그리고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육성 방침과 맞물려 문화는 10년 후의 광주를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3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청 자리에 문화의 전당을 최대 규모로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 규모의 단지다가 문화특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문화 영상산업, 애니메이션, 콘텐츠, 디렉터, 그리고 문화촌, 문화예술학교, 문화관광단지까지 넣어서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소비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문화의 특구를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광주 와서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설계를 합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은 10년 후 미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가전과 물류,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한편 광산업을 비롯한 IT, BT, NT 등의 하이테크 첨단 산업 발전도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
이제 10년 후 광주 전남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방송과 삼성경제연구소는 10년 후 광주 전남이 관광과 문화 산업의 융합 거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지역 특유의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광주 전남 사람 스스로가 구축해야 하는 자생력입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 특유의 자원 발굴입니다. 10년 후 광주 전남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와 휴양지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의 발달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광주 전남은 주목받을 것입니다. 문화는 관광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산업과 연결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문화적 향취를 가미해 산업의 플러스 0.5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도시들이 광주를 문화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에는 우선 볼거리가 많습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봄, 가을의 금운과 사립대는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습니다. 이들은 진돗개와 울린산방, 남종화에 감탄하면서 한때 섬이었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는 농촌의 감성들을 체험하며 즐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전적진 울돌목에서 진도 아리랑으로 진도를 소개하는 이들은 문화의 파수꾼들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들은 예지 관광객들을 위한 소리봉사에 나섭니다. 식당에서 직접 진도의 전통 가락을 듣는 관광객들은 행복합니다. 보고 먹는 것 중심의 관광에서 그 지방의 문화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음식 맛도 상당히 좋고요. 아리랑 들어보니까 진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관광을 이제 많이 오신다면 이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감동을 받고 진도를 새로 인식하는 이런 관광 마인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흡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나 제주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에는 자연과 함께 문화와 역사가 공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 관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관광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하드 관광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다도해보다는 베트남에 있는 하롱베이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설악산 보러 올 것밖에 차라리 장각이나 원각에 중국적으로 관광을 가죠.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가 부족하다는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쪽으로 저희들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울돌목에 일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해류가 빠르다, 주류가 빠르다 이런 걸 보여주면 한두 시간짜리 관광 상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이 그 과거에 일본 수많은 함대하고 싸워서 이겼던 어떤 하객진 또 지역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런 걸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또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거 자체로서 충분히 하루짜리 패키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 건설로 이 지역은 문화예술의 메카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타 산업을 융합하고 복합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을 촉진시킬 때 10년 후를 더욱 확고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문화의 0.5차 융합입니다. 문화적인 저력을 관광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무형 산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차 산업 같은 어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단지 이제 먹고 마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문화나 스토리나 볼거리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걸 느끼고 또 건강과 어떤 문화가 담기는 어떤 상품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1.5차화 시켜 나간다는 거죠. 농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에 공이 문화적 향취를 가미해 산업의 플러스 0.5차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전남 보성의 녹차와 소리의 결합입니다.
보성군은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녹차 혁신을 일으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1조 원의 녹차시장 점유가 군의 목표입니다. 보성군은 녹차의 다양한 지역 자산들을 융합시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 하나를 본다면은 자기가 직접 와서 녹차를 따서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또 판소리도 배워가고 또 와서 우리가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했을 때 거기 와서 직접 밭도 내보고 이러한 어떤 그 복합적인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만이 관광 산업이 육성되고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지금처럼 어느 한 분야만 해가지고서는 관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성군에서 이런 복합 관광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 보채당원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차를 생산하고 있는 임수현 씨. 그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차를 마시게 하고 탁 트인 차밭을 편히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면 무료 시음장에 진열되어 있는 녹차도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관광은 다목적으로 구성되고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녹차 이제 구경하시고, 이제 녹차에 이제 시음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포 가져가지고, 리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녹차 타면서 이제 목욕도 하시고, 여기서 사우나 하시고,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또 먹을거리가 많거든요. 이같이 녹차의 전통 문화를 연결하는 작업은 보성군 봉산리 일원에 건설 중인 녹차 소리문화 공원 조성 사업에서도 읽혀집니다. 서울 사람이나 중국, 일본인들, 이들에게 녹차의 향과 보성의 소리, 그리고 공룡 등 스토리가 있는 상품들을 제공한다면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1차 산업의 융합이 가능한 것은 농촌이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농촌 어메니티라고 부르는데, 어메니티란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 쾌적성을 뜻합니다.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고 싶다는 기획 이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농촌 어메니티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봅니다. 한평군은 어메니티를 최대로 살려 나비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한평천 인근에 자원형을 심고 자연의 향수를 자극해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제가 98년에 군수에 당선될 때는 만 39세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한평은 참 암담했죠. 이렇다 할 관광자원도 없고, 농업군이면서 농업의 경쟁력도 취약하고, 그나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 전남의 소남권이 아주 소외되었기 때문에 한계는 좀 살아있었죠. 바로 이게 잘 하려면 돈이 되지 않겠냐. 그냥 생각한 게 저희들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지고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향은 이벤트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게 또 한 방향은 이 나비가 어떤 그 친환경의 등식이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농업을 양이한 질로서 승부하는 어떤 친환경 농업을 갖다가 메카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지식사업도 생각을 했죠. 전국 최초로. 그래서 이런 어떤 넥타이라든가, 이런 스카프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아주 짭짤한 저희들이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평의 어떤 나비는 우리 국민 전체가 사랑하고 아주 우리의 효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역시 2008년 나비곤충 엑스포를 열어서 한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로 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딱정벌레 차량까지 구입해 홍보전을 펼치면서 나비에 이어 곤충과 황금박쥐가 있는 청정고장 이미지를 높이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발전 전략으로 우리 지역 특유의 자원 발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그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합니다. 다가올 중국과 한국, 일본의 신삼국 시대에는 광주 전남이 동북아시아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중일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해진의 장보고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삼국의 해상원이 됐습니다.
광주는 전남의 문화지식 허브 역할을 담당해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산품과 관광 문화상품의 테스트 마켓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산악 연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자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신삼국 시대에 왜 이 지역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화를 서둘러야 할지는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년 후 서해와 남중국 바다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광양항의 물류와 전남의 관광은 집중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지역의 개발 요청은 당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 요청에 대한 논리도 바꿔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지향의 개발 시대에 발전했던 경부선 축에 대응해 중국과 동남아를 타겟으로 한 호남선 축이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 전환이 필요합니다. 10년 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호남선 인프라 구축은 필연적입니다. 광주 전남이 동북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정보나 또 교류나 물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화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국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은 폐쇄적이거나 또 외부로부터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방적인 자세, 어떤 마인드의 변화,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드라마 해신 촬영이 한창입니다. 해신은 신라시대 장보고의 일대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 완도마을 두 곳이 세트장으로 변했습니다. 소세포에 있는 이 세트들은 장보고 당시의 청해진을 재현한 것입니다. 청해진의 집들과 거리가 바닷가에 재현됐습니다. 완도군은 이 같은 세트장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 불목리에 만들어진 신라방은 임시 세트 시설이 아닙니다. 6,000평이나 되는 이곳에 50억 원의 거금을 들여 중국 내에 있는 당나라 신라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촬영 후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완도군 장도에는 장보고 당시 유물로 보이는 목책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부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아마 방책인데 이 섬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이 섬 중심으로 경사가 급한데는 이러한 방책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3만 8,000평의) 이 섬에 서기 828년 청해진을 세우고서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슬로건으로 삼국을 지배했던 장보고. 머지않아 동북아 경제통합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는 청해진의 민간 군사와 해상인을 중심으로 한 농업과 상업, 조선업, 항해업 등 군, 상, 산들이 한데 뭉쳐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복합화인 셈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신라방 등에 거주하는 신라인들과 일본 상인과의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에 충실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나아가 중동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국제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국제적인 마인드와 네트워크로 극복한 것입니다. 10년 후 미래를 위해 전남대학교 한상네트워크 팀들의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네 나라의 한국인들 인적사항을 전산화해 이를 네트워크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유통구조가 구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층간소리랄지 화해랄지 이런 것이 인터넷상에서 한국에 있는 농민이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저희 동포들한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문도 하고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이점입니다. 이 같은 네트워크는 결국 광주 전남을 세계로 개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역 특유의 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에 이어 세 번째 전략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탈과 한해 역사로 자생력이 무엇보다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시장 원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가 실현돼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최고인 전남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할 때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버와 관광산업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과 인재에서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와 제2프로젝트에서 자금의 선택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문화와 관광 분야의 인재 양성도 자생력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년후 발전 전략으로 자생력 확보와 시장 원리 도입을 제안합니다. 광주 전남은 수탈의 역사와 한해 문화로 자생력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비엔날레 등을 관내 스폰서로 시행해왔고 전남 농업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좌우되어 왔습니다. 철저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 중국 시장 개척에 성공한 나주의 이부윤 씨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이부윤 씨는 국내용과 중국 수출용 신비디움을 가꾸고 있는 농민입니다. 서양란의 일종인 신비디움은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네 나라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값비싼 화초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중국 상류층에 수출하는 신비디움 분량은 1년에 30-40개 컨테이너 분량, 한 개 컨테이너가 1억 원이 넘으니까 농산품 수출에서는 단연 효자 종목에 속합니다. 우리 초창기만 해도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일본 수준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 내놓으면 오히려 한국 것이 더, 그죠? 근데 브랜드에서 좀 차이가 있죠. 우리 전라남도 신비디움이 참 좋더라 하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심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나주 물건이 좋더라 하는 것을 중국 시장에다 이미 우리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나 이런 성과를 거두기에는 눈물겨운 과정도 많았습니다. 5년 넘게 적자를 보고 6년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98년도부터 중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에 비해 브랜드는 낮지만 농촌기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품질을 최상품으로 변화시켜 출하를 하자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중국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품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부윤 씨는 농촌의 미래를 위해 시장 원리와 유통, 그리고 어우러짐 이 셋을 시장 개척의 조건으로 지시합니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보니까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재배적으로 노하우를 쌓았는가, 특히 또 유통 쪽으로도 앞으로 유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파느냐, 그런 쪽 한다면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 거의 혼자만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만이 우리가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에서 어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을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전남으로 알린다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관광이 본물처럼 터지게 될 10년 후 이 같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알려진다면 관광과 장기 휴양지로서 전남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금과 인재 측면에서의 자생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규모를 축소하고 건축미를 살린 작은 규모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 조성을 제안합니다. 10년 후를 위해 문화와 관광 분야 인재 양성도 대학들이 나서야 합니다. 광주 전남이 지니고 있는 한해 문화를 흥의 문화로 전환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신에 가까운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능 부정과 기아차 채용 비리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치유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살기 좋은 문화의 고장으로 인식시켜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를 이제 광주 전남은 안고 있습니다. 부디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관광, 예술, 문화, 음악, 먹거리 이런 데 힘을 집중한다 그러면 광주 전남의 미래는 밝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문화와
관광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10년을 준비하는 광주 전남. 지역 특유의 자원을 개발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와 관광과 산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겠습니다.